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슈아였습니다.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좀 이른 아침에 돼서 라이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좀 너무 바쁘고 창주 형도 대회 뛰고 이제 이러느라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 진행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조초마켓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보호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헬스코리아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자극보다는 중량을 높게 하는 게 좋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맞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하는 건 중량만 고집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더라고. 내가 항상 중량이 중요합니다 하면은 저 뭐 운동 모르고 뭐 자극이 더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자극, 중량 둘 다 상승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량은 진짜 잘 치는데 내 원하는, 그러니까 내 그 부위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 겁나 잘하는데 가슴으로 안 밀고 등 하체 힘으로 파워리프팅 식으로 밀어요. 그럼 가슴이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이 자극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중량이 상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들 운동하는 것 중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케이블 로우로 하는데 이러고 막 5초에 랩을 하나씩 하고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등으로 못 들어가요. 그렇게 천천히 들면 어차피 이중에서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들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천천히 자극 위주, 막 인스타그램에서는, 소셜미디어에서 막 멋져 보이죠. 그쵸? 막 나는 운동 되게 천천히 하면서 자극 느끼면서 해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몸이 다 말랐어요. 이만해요. 진짜 새끼손가락만 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소셜미디어에서 막 예를 들어서 조초영 저는 뭐 어떤 선수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봐서 솔직히 말해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잖아. 왜냐면 점진적 과부하 응용해서 중량 올라가면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극 잘 들어오면 커지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 원하는 부위 그 정확하게 자극을 넣어야 되는, 내가 완전 선수 상급이다. 그럼 이해 가요. 오케이, 이놈아, 괜찮아. 이건데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그렇게 배우면 난 답답한 거야. 제가 옛날에 동생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운동하지 말라고. 너무 답답하다.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이게 천천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애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슴 프레스 할 때, 예를 들면 이것도 내가 창조형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운동하고 이러면서 가슴을 내리고 이제 미는 것까지 천천히 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서 미국 애들 운동하는 거 보면은 내릴 때 천천히 밀고 그냥 빵, 빵, 빵 이렇게 익스플로시브로 미는데 가슴이 큰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건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막 운동 다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가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어. 자, 조초영은 대회 막바지까지 웨이트 시간, 유산소 시간 어떻게 가져가세요? 그건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대회 막바지까지 웨이트 시간, 그냥 웨이트 시간은 항상 똑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이야. 저는 그 이상 하질 않아요. 혼자 운동한다. 가끔씩 45분 만에 끝나고 집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 부위를 내가 시간 안에 잘 터니까. 그쵸? 근데 뭐 1시간 반이면은 그냥 더블 칩니다. 그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40분씩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 6회 40분씩 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초님 해외 장기적으로 출장 갈 예정인데 가서 사기도 좀 그렇고 일일이 다 챙겨가기도 그래서 혹시 필수로 챙겨갈 보충제나 보조식품 영양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럼 굳이 뭐 꼭, 그니까, 보조식품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영양제 내 먹는 거, 뭐 간보충제, 뭐 아니면 종합비타민, 이런 것만 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장도 어차피 보셔야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냥 미국 내에서 해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갑니다. 왜냐면 특히 장기 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뭐 한 달 정도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 있어요. 그럼 한 일주일 것만 준비해 가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걸 해결을 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그걸 구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조추님, 렉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렉풀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안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저는 그 시간에 그냥 로우에 투자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등 하부를 그냥 백 익스텐션에서 쳐버려요. 그냥 원판 10kg? 10kg나 20kg짜리 들고, 그거 갖다가 뭐 15회, 20회, 그런 식으로 등 하부를 조지거든요. 워낙에 작은 부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렉풀 같은 경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로우, 그냥 고중량 로우랑 풀다운에만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도 등은 잘 컸어요, 저는. 근데 또 이걸 내가 좀 말하기도 그런 게, 저는 그냥 유전적으로 등이 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동을 잘해서 등이 좋아요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가슴은 그럴 수 있다. 왜냐면 내 가슴은 중량을 잘 못 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슴 자극은 진짜 그 누구보다 잘 먹일 자신이 있을 정도로 제가 가슴에 자신이 있어요. 근데 땡기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솔직히 그냥 땡깁니다. 그냥 땡기고 중량치고 자극 솔직히 말해서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내가 이 등에 대한 운동은 그렇게 해박하진 않아. 그렇죠? 근데도 저는 등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 이유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유전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등 유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초형 렉풀 등이 안 좋으세요? 그럼 해보세요. 해보시고 맞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금방 배고파서 금방 다음 식사를 먹게 돼서 결국 먹는 칼로리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금방 고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 섭취를 안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벌킹 하시는 분들 제가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팁이 뭐냐면은 조초형 제가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야지 이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팁이에요. 지방을 빼세요. 그래서 아침부터 뭐 내가 하루 5끼를 먹는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방을 맨 마지막에 몰아넣어요. 예를 들면 마지막에 뭐 스테이크에다 올리브 오일 좀 이렇게 많이 뿌려갖고 이런 식으로 먹는다거나 이제 이러는 이유가 소화가 빨리 돼요. 그러니까 지방이 여러분 소화를 늦춥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건강에 좋은 지방, 올리브유, 아보카도 식이섬유까지 많아서 너무 좋아요. 난 아보카도만큼 좋은 그런 지방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 뭐 아몬드 이런 거 식으로 해갖고 음식하고 지방을 어느 정도 같이 넣어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배가 불러요. 그렇죠? 이제 이 지방을 안 먹으면서부터 이제 배가 엄청 고파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벌킹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좀 뒤에 먹고 미리 먹을 거를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지방을 모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조초씨 커피 많이 드시나요? 저는 커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인 자체는 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각성제 뭐 이런 건 맞는 건데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500mg까지는 문제없이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에너지 음료 하나 먹고 뭐 커피 2잔 정도 맞는 건데 저는 그건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뭐 아메리카노 하나, 그 다음에 뭐 점심에 뭐 또 다시 아메리카노 한 2개 정도씩 먹는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가 안 좋다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은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 분들 같은 경우 커피 시킬 때 뭐 카라멜 마키아또 막 이딴 거 마신단 말이에요. 설탕에 우유에다가 막 이렇게 섞어 마시니까 안 좋은 거지. 순수 블랙커피는 실질적으로 여자분한테 유방암 예방에도 좋다 그러고요. 커피에 대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그 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커피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그런 말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 같은 경우 보면은 커피가 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초씨 저는 커피에 의존하는 게 싫어서 커피를 안 마십니다. 너무 좋죠. 뭐 그리고 뭐 녹차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커피보다는 녹차가 더 몸에 더 이득이 많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쌀밥하고 현미랑, 그렇죠? 그럼 흰쌀밥이 몸에 나쁜 거야?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현미가 더 영양적으로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흰밥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가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대한 장점이 많아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 조초형 조초마켓에 있는 에이피겨 스트랩은 원 사이즈인가요? 그래서 원 사이즈 맞습니다. 그래서 원 사이즈고요. 우리 조초마켓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조초가 마켓 차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배송 온 것들 10개 정도 바로 드랍 오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받으실 거고요. 자, 어깨 운동은 6가지를 하는데 뭐 밀리터리 프레스, 탑세트, 덤벨 숄더 프레스, 비하인드 넥 프레스, 사례레 벤트 오버레이즈, 페이스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깨 1시간 반 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깨가 여러분 큰 근육이 아니에요. 내가 등 1시간 반 한다면 이해한다. 등 1시간. 조초씨 저 등 1시간 반 해요. 저도 등 1시간 반 해요. 그 정도 할 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1시간 15분 넘어갈 때도 있고. 어깨 같은 경우는요. 일단 첫 번째 비하인드 넥 프레스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깨 회전근 작살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다 비하인드 넥 프레스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디빌딩 탑 선수들 어깨 부상 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비하인드 넥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쳐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 몸의 구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어깨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밀리 프레스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바벨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몸에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벨 충들 화 많이 납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요즘에 세상이 좋아졌어요. 머신으로도 충분히 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었어요. 저는 그냥 어깨 숄더 프레스 머신 같은 경우에서 하나 치고 그다음에 부가 같은 경우는 뭐 핀로드나 이런 데 가갖고 어깨 전면 위주로 저는 또 타겟을 따로 챙겨서 이제 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 어깨 운동 그렇죠? 한 개. 측면 한 개. 가장 자극 잘 먹는 걸로 하나 골라주면 돼요. 그리고 어깨 오면 하나. 그리고 마무리하면 어깨 크는데 문제 없습니다. 조초형은 스택 중에 AI를 깔고 가시면서 AI 깔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게 피검사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조초형 저는 스택을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스택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 호르몬을 맞춰요. 이 숫자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남성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쓰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피 검사를 보고, 근데 에스트로겐을 보는 게 아니고 E2라고 해갖고 에스트로다이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스트로겐하고 E2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E2를 보는 건데, 그래서 E2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 E2 레벨을 30에서 40 정도 사이에다가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택을 들어가서 한 4주 정도 이렇게 보다가, 그러니까 AI를 최소로 써요. 그리고 피 검사를 보고 4주 정도 후에 피 검사 보고 내가 E2 레벨이 30에서 40, 20에서 40 사이에 있다. 그럼 그거 유지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AI를 낮추고, 그렇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좀 낮춰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40 이상으로 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조금 늘려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리미덱스, 아로마신, 레트로가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레트로를 막 그렇게 많이 쓰라고.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레트로는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레트로만큼 건강에 안 좋은 게 없어요. 스테로이드보다 레트로가 실질적으로 몸에 너무 안 좋고 콜레스테롤 레벨 개판 나고요. 몸에 그냥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회 일주일 전에 저는 말리려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 먹어요. 그냥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꼭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여성 호르몬 억제제 더 먹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건 옛날 얘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레트로는 피해 주시고, 자,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은 아로마신을 먹으면 안 되고 아리미덱스를 먹는 게 더 낫고요. 근데 아리미덱스 같은 경우는 많이 먹게 되면 이것도 또한 콜레스테롤에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극소량 내가 필요한 만큼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너무 낮으면 근육 사이즈가 또 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로마신 같은 경우 내가 콜레스테롤 레벨에 문제가 좀 많다. 그럼 아로마신이 좋은데, 단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시로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먹거나 아니면 하루 간격으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아리미덱스를 이렇게 먹고 있고요. 여성 호르몬은 E2 레벨을 일정적으로 맞춰놓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전자담배 안 하나요? 전자담배 끊었다가 끊었죠. 끊었는데 이제 창조 형 잠깐 왔을 때 이제 내가 형 한 입만 이러고 이제 이렇게 빌려 폈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 7일 중 4일로 이제 운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조추씨.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운동 안 하는 날에 식단 똑같이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제가 현재 칼로리 정해서 식단하는 중이라 체중 유지 목적인데, 그래서 솔직하게 왜 이렇게 말이 이렇게 길어지지?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자, 7일에서 4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4일은 운동하는 날은 탄수화물 좀 많이 드세요. 예를 들을게요. 제가 원래는 매일 운동해서 하루에 탄수화물을 300g씩 먹었어요 라고 칩시다. 그럼 주 4일 하잖아. 그럼 탄수화물을 한 400g 넣어주고 쉬는 날에 200g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회복도 잘 될 거고. 그래서 운동 쉬는 날에는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이래야지 사이즈 큰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당뇨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쉬는 날은 오히려 탄수화물 좀 줄여주고, 이제 그랬을 때 또 운동하는 날 탄수화물 먹고 이러면은 몸에도 더 잘 받기도 하고, 기초대사량도, 그러니까 배도 좀 고프고, 제일 중요한 건 입맛이 살아요. 그래서 벌크업 때 입맛 없으신 분들 쉬는 날에 음식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조초님, 비슷한 질문이라 죄송한데 내추럴 중급자 기준으로 추천해줄 수 있는 분할수 추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5분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항상 5분할을 하냐면은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단순한 걸 좋아해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균형미를 생각하고 그냥 계속 점진적 과부하를 주고 한 번씩만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하루 가는 날 열심히 치고 그럼 기대가 돼. 내가 월요일날 가슴 했죠. 그럼 다음 가슴 치는 게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낭비를 안 해요. 그냥 진짜 운동 한 번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버리고, 그리고 다음날 등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운동을 설레면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5분할을 그래서 좋아해요. 자, 두 번째, 내가 중급자고 조초형 저는 한 번으로 마음이 안 놓여요. 푸시풀 레그 추천드립니다. 근데 조초형 저는요, 주 5일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돼요. 저 하체도 2번 쳐야 되는데, 푸시풀 레그 해갖고 하체 2번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푸시풀 레그하고 하루 쉬고, 푸시풀 레그하고 하루 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단점은 월요일 날에 화요일 날 이게 아니죠. 그냥 3일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것도 내추럴 분들한테 회복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6회를 할 바에는, 그쵸? 그냥 주 3일하고 하루 쉬고 3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6회 운동은요, 내추럴한테 정크 볼륨이고 약 쓰는 사람한테 정크 볼륨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누구도 주 6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주 5회면 충분합니다. 진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올림피아 선수들이 약 쓰고 인슐린 쓰고 성장 쓰고 펩타이드 쓰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고 다 하는데 주 5일밖에 운동을 안 해. 그럼 이 친구들이 게을러서 약을 많이 써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아닙니다.
유명한 코치들 다 주 5회 이상 시키질 않아요. 왜냐? 그만큼 몸에 휴식성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옛날 올드스쿨 보디빌딩을 보면은 이제 주 뭐 2회도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렇죠? 하루 2회, 뭐 주 6회 뭐 이렇게도 많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일반 분들이다 그냥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각 부위 한 번씩만 치면 돼요. 매주마다. 그러면 된 건데, 자, 각 부위 한 번씩 치고, 그리고 약점 부위를 하나 추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일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가슴은, 그러니까 각 부위를 한 번씩 하고, 팔 같은 경우를 나는 뭐 조초시전 팔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슴 하는 날, 뭐 2두를 넣든 3두를 넣든, 등 하는 날 2두를 넣든 3두를 넣든 이렇게 해갖고 팔을 빼버려요. 그럼 이제 주 4일이 되지. 그리고 하루를 여러분 약점 부위를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초시전은 어깨가 약해요. 어깨를 한 번 더 넣어버려. 그래서 어깨를 2번 때리고 나머지 부위 한 번씩.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게 욕심을 버리라는 게 이게 강박감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강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간다 이거. 저도 그걸 겪어봤고 제가 여러분 약도 진짜 이빨 때려 넣어봤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영상을 봐주시면은 제 얼굴 지금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얼굴 그냥 호빵맨 같이 나오죠. 약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테스트를 거의 그램 가까이 썼어요. 그램이면은 오픈 보디빌더가 쓰는 만큼 써본 거야. 그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뭐가 왔겠어요? 내가 몸이 커졌어요? 아니요. 혈압이 커졌어요. 혈압이. 그래서 혈압이 140, 150을 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스쿼트 하다 쓰러지고 정신 차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다 뒤지겠구나. 그쵸? 그리고 몸에 발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주 뭐 하루에 이틀 운동 다 해봤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이런 의미가 없어요. 약도 마찬가지야.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내가 건강해야지 근육이 커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근육이 클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클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집착감과 강박증을 버려야지만 내가 봤을 때 이 보디빌딩이 재밌어지고 몸 성장도 더 빨라져요. 야,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얼마나 싫어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나를 싫어하겠어. 뭐 누구 생일인데 밥을 같이 못 먹어. 대회 준비하지. 연애하고 이럴 때 막 애들 떡볶이 먹고 막 자기야 순대 한 입 이러는데 나는 옆에서 닭가슴살 꺼내갖고 이렇게 보면서 닭가슴살 처먹고 있지. 그거 얼마나 안 좋은 짓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주 5일 운동하고 이틀은 내가 도시락은 싸고 다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이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 헬창들이 그런 거 못 하잖아. 우리 밸런스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헬스장, 닭가슴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생의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육 크는데도 주 5회가 좋고 주 6회는 저는 굉장히 비추해요. 그래서 매번 라이브 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코치랑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코치가 있었는데 코치가 야 푸시풀 하고 하루 쉬고 푸시풀 레그 하고 하루 쉬어 이랬는데 사실 그 말을 듣지 않고 뭐 푸시하고 저녁에 풀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친놈처럼 운동을 해봤던 적도 있어요. 약을 이빨 쓰면서 얻은 거 1도 없습니다. 부작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추럴 분들 약도 안 쓰시는데 그렇게 운동하시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안해요. 자, 그럼 쉬는 날 그냥 가볍게 운동 연습한다 생각하고 자극만 약간 주는 건 괜찮겠죠. 자, 저게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 몸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근육 크는 걸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육 크는 거. 자, 헬스장에 가요. 우리가 운동을 해. 거기서 근육 커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펌핑 받고 막 피가 몰리니까 우리가 막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그냥 피가 몰리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근육을 부수러 가고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잘 때 근육이 크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근데 그 시간을 안 주고 내가 막 자극 위주로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잖아?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휴식 시간에 근육 생성하는 걸 여러분이 계속 방해시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가 깔짝깔짝 하는 순간부터 이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지 내가 몸이 좋아진다고 하는 게 이걸 누가 먼저 내려놓냐에 따라서 누가 더 몸이 더 좋아지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억나죠? 애들이 운동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막 주 2일 하고 막 가슴 할 때만 가서 가슴만 치는 애들이 이렇게 있다가 좀 지나고 계속 몸 성장하는 걸 보더니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뭘로 가요? 3분할 갑니다. 푸시풀레그 막 가기 시작해서 와 이러다가 안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푸시풀레그를 안 쉬고 돌려버려. 쉬는 날도 없어. 그리고 막 2주에 한 번 쉬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쉬거나 정말 막 어디 아플 때나 못하는 상황에만 쉬는 친구들이 있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내가 내추럴의 한계를 찍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추럴의 한계가 아니거든. 그냥 휴식 시간을 안 주는데 근육이 언제 커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왜 그러냐면은 밥만 먹고 운동만 하는 보디빌더들도요 주 5회밖에 안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논문에 보면은 내추럴들은 빈도수를 더 많이 그러니까 빈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떠나갖고 그러니까 주 5일 하면 어차피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어쩌고 저쩌고
이 바닥은요 실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디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왜 조초라는 사람이 왜 나한테 주 5회 운동하라 그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건 내가 그걸 겪어봤거든. 내 코치가 나한테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야 씨 너 주 6회 하면 안 큰다고 몇 번을 말해 나한테 막 얘기했는데 들리지도 않아. 그냥 난 귀 가리고 안 들려 그리고 나는 운동하고 이랬기 때문에 1년을 그냥 버렸어요. 내가 뭐 1년은 더 빨리 프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몸이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난 이 1년을 그냥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박증 내려놓으시고요. 제 말을 듣고 그냥 이틀 푹 쉬어봐. 숨만 쉬어. 그리고 근육이 커지나 안 커지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풀업 매일 하다가 5분할로 바꿨는데 힘이 약해져서 개수가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본인 목표가 뭐예요? 풀업 선수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목적이 달라요. 조초형 저는 풀업 개수가 중요하고 풀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맨날 풀업 하세요. 뭐 맨날 풀업을 하든 뭐 하루 풀업하고 하루 쉬고 하루 풀업하든. 근데 조초형 저는 보디빌딩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풀업을 맨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은 뭐 풀업을 매일 했는데 아니 뭐 풀업 같은 경우에 뭐 힘든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50kg, 60kg 풀업 20개, 30개 하는 거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kg짜리 선수들이 뭐 풀업을 20개 한다. 그러면 그건 멋있지,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조초형 저는 벤치 중량이 목적이에요. 근데 저는 왜 탑세트 그 덤벨 프레스 하는데 왜 벤치가 안 오를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벤치가 목적이면 벤치 위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턱걸이가 목표면 턱걸이 위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초씨 코치님 말 안 들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썰을 풀면은 저는 제 코치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이제 그 REL 말을 엄청 잘 듣죠. 그래서 잘 듣고 이러는데 제가 의심이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2분할 왜 안 좋은지 얘기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많이 기분 상하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운동 유튜버들 중에서 내가 방법을 다 알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2분할 너무 좋아요. 3분할 좋아요. 4분할 좋아요. 5분할 좋아요. 매일 운동하세요. 정서에 좋아요. 이러면 나를 다 좋아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진실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2분할도 해보고 뭐 2분할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해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래서 내가 직접 겪어보고 주 6일 운동, 뭐 하루에 2번 운동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떡을 쓴 거예요. 그냥 진짜 죽을 쓴 거야. 그냥 뭐 몸에 발전도 없어서 부작용만 이렇게 겪고 다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랑 같은 길 걷지 마시고 1년 아껴두세요. 1년 저금해갖고 여러분 약점 부위에 투자하세요. 이런 건데 그쵸?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좀 셀 수가 있는데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내가 이렇게 답답해서 그럴 때가 많아서. 왜냐면 나도 그걸 겪었으니까. 내 코치가 나한테 똑같이 했어. 옛날에 캐나다의 블레이크라고 지금 올림피안이에요. 나한테 푸시플레이가 하라 그랬는데 안 해 푸시풀 이러고 그냥 그 아침에 가슴 운동 뭐 저녁에 뭐 팔 운동 그러고 다음 날에 가서 회원분하고 등 운동하고 뭐 저녁에는 또 이제 뭐 그 어깨 운동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럼 코치 입장에서는 짜증 나지. 이 새끼 이거 지금 내 말 안 듣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걸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돌아왔죠. 자, 쉬는 날 유산소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유산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조초형 저는 수영을 한 4시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근성장에 방해가 되겠지. 조초형 그럼 저는 주말에 축구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근성장에 방해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조초씨 저는 운동을 건강 위주로 하는 거고 정서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아씨 동네야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한다고 뭐 그렇게 근성장이 심해봤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이 조초가 내가 축구를 좋아하지 않 축구를 하라고 할까? 안 합니다. 근성장에 그만큼 방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이건 사람마다 목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구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내 직업을 좀 제대로 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분 정도 뭐 내가 그 런닝머신에서 경사 올려놓고 좀 걷는다. 그거 괜찮아요. 오히려 더 회복에 더 좋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건데 유산소도 어떤 유산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뛰고 막 이러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 7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주 7회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주 7회 하시는 분 손 드세요. 오케이. 주 7회 하시는 분들 주 6회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몸을 봐. 그리고 몸을 봐요. 정말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지 한번 봐봐. 근데 더 좋아지잖아?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주 5회로 바꿔봐요. 그리고 몸이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봐봐.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이럴 거 없습니다. 주 7일에서 6일 한다고 그 하루 쉰다고 여러분의 몸이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운동 쉬고 3일, 4일, 뭐 일주일 운동 빡세게 하면 그 옛날의 근육량이 거의 다 돌아와요. 그쵸? 근데 내가 이 주 7일 중에서 하루 쉰다고 정말 근육이 이렇게 발달이 안 될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아, 하루라도 더 하면은 그게 더 빨리 몸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하루를 한번 쉬어봐요.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 조초 마켓에서 구매해주신 분들 제가 너무 감사드려서 내가 알거든. 왜냐면 한국 분들 결제 시스템이 좀 복잡해요. 막 신용카드 써야 되고 이런데 나를 믿고 해주시는 거니까 제가 셔츠들 막 이렇게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더 넣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에 제가 항상 발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니까는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중 안 좋아요 구독 중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초헬스였습니다. 빠이.